안녕하세요. 내영평의 라면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조 설계 사무소에 대한 영상 올렸는데 댓글들도 그렇고 관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들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YJ킴님께서 엄청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글 달다가 그냥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YJ킴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첫 번째, 건축공학과를 나오면은 구조 설계 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건축공학과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현재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오직 저 하나만이 유일하게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건축공학과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회사도 보면은 한 몇십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만 건축학과래요. 나머지는 다 건축공학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직 후에도 자빌만 한다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자빌이라는 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분의 연차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입사한 지 1년 차 아니면은 2년 차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빌이 뭐 타거나 그런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단순 캐드 작업이나 엑셀 작업, 한글 문서 아니면 PPT 뭐 이런 거 다루는 일을 이제 자빌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빌은 자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고 경력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3년 차인데 제 밑에 이제 신입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뭐 3년 동안 PPT나 뭐 엑셀이나 한글 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후배한테 이제 일을 주려는데 내가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이거 계획서 만들어? 하면은 계획서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어떤 양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일단은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후배가 분명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말 하는 선배가 되고 싶나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 자빌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입사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저도 지금 계속 PPT랑 한글이랑 엑셀, 캐드, 단순 캐드 작업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뭐 할 사람도 없고 아무튼 그거를 이제 자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약간 꼰대 같은 말인가? 약간 그리고 일단은 그런 PPT나 구조 계산서라고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가요. 구조 설계를 하면은 많게는 막 PDF 뭐 1000페이지 막 2000페이지까지 갑니다. 뭐 3000페이지.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겠죠. 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거 선배가 실수했는데 이거 내용이 틀렸는데 딱 이제 눈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만 계속 하면은 나중에 조금 실력이 늘지 않겠죠. 자기 신의 능력이 따로 딸리겠죠. 대학원에 간다 해서 자빌이 없을까요? 그리고 대학원 가면은 교수님이랑 1대1로 막 연구하고 그럴 텐데 더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일을 하려면 기초 작업부터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울 게 없진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기술사 시험을 위해서 구조 설계 회사 업무가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하셨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기술사가 되려는 그 조건부터 알아야 돼요. 시험 자격 조건, 저처럼 학사 기준으로 실무가 4년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 자체가 실무랑 이제 이론이랑 다 섞여 있어요. 이론만 알고 있다 해서 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사가 자체가 실무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인데 실무를 안 하고서 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업무가 도움이 된다기보다 일단 필수적으로 취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기술사랑 대졸 직원의 업무 차이.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일단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같은 회사에서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랑 B가 둘 다 10년 차야. 실무 경력이 10년 차야. 근데 A는 구조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B는 그냥 대졸에다가 그냥 건축기사 자격증만 있어요. 그렇게 쭉 합니다. 그 A라는 애는 구조기술사회라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모임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프로젝트 때문에 뭐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수주하러 뭐 어디 영업하러 갔을 때 이 A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죠. 기술사네요. 일도 잘하고 하면은 더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세계도 넓어지고 점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스케일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꼭 구조설계뿐만 아니라 뭐 안전진단, 내진 성능 평가 뭐 등등 엄청 많아요. 구조설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토목 쪽 관련된 것도 해달래. 그럼 해줄 때도 있고 뭐 철거 해달래. 철거도 한번 계획 잡아주고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해지고 돈벌이가 더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대졸에다가 건축기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A랑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업무 능력을. 다만 기술사가 없죠. 이 B는 내부에서는 엄청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물론 A도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고 둘 다 업무 능력이 똑같아요. 근데 B는 기술사가 없어서 기술사 모임에 갈 수도 없고 어디 뭐 미팅을 가도 기술사가 없어서 그냥 일 좀 하는 친구다
기술사라는 인정만 받습니다. 외부에서는 딱히 막 크게 막 업무 범위가 넓게 막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기술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A는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소장급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사무소를 차릴 수가 있죠. 근데 B는 사무소를 만약에 차린다 해도 일 따오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왜냐? 기술사가 없으니.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큰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약간 이런 거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구조 기술사를 딴 5년차 직원이 있고 이제 막 들어온 대졸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차이, 기술사를 딴 A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려는데 일손이 딸려요. 이제 단순 작업, 아까 말했던 건 자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는 일단 심화된 그런 뭐 부재 설계 같은 뭐 해석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 대졸 직원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B라는 그 대졸 직원은 그걸 맡아서 단순 작업하는 거죠. 아무튼 업무 차이는 이렇게 A가 B한테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B는 자비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대 출신이 취직률은 어떤가? 이거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또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큰 규모, 뭐 대기업이나 뭐 좀 유명한 그런 데는 쉽게 말해서 대학원생을 좀 뽑는 것 같아요.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대보다는 아무래도 인서울을 조금 취급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어떤 업종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는 무조건 면접 봅니다. 거의 10군데에서 한 7, 8군데는 면접 보게 돼요. 면접 보고 본인이 고르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서 A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내일은 B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둘 다 합격이야. 그러면 이제 조건을 가리겠죠. A보단 B가 낫네 하고 B한테 이제 연락을 줘서 너네 회사에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일손이 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잠깐 갈 때가 있고 경력직을 뽑는 것도 조금은 좀 벅차죠. 경력직은 더 큰 대기업을 가려 하지 자기가 중소기업 나오는데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겠네요? 아니죠. 중소기업은 지방대라고 해서 취직률이 낮지 않다.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지방에 있는 구조설계사무소를 취직을 하면은 기숙사를 제공해주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대하지 마세요. 슬픈 현실인데 건설 회사를 취직하는 게 아니면은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저 멀리 출장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숙소를 제공해주는데 본인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손에 꼽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안 된다는 말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면접을 볼 때 기숙사 제공하냐? 그럼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숙사를 제공해 줄 테니까 대신에 너의 연봉을 삭감하겠다. 그게 이제 본인이 괜찮다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노하고 이제 다른 데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기숙사를 잡아야죠. 아니면은 보증금을 본인이 내고 월세를 내달라 라고 딜을 해보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내달라 내가 월세를 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는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을 받는 대가로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외에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다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읽고 엄청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 같다 하면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의 100%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하시고 진로나 취업에 관해서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가서 현장에서 면접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도 보고 이런 게 좋습니다. 저희 영상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질문 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